예, 반갑습니다. 지금이 20분인데 6시가 넘지 않도록 정확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그러죠. 쉬운 일이 아니죠. 농사 짓는 것보다 어떻게 박형자님 농사 짓는 것보다 더 힘든가요? 예. 예. 정치적인 발언이신가? 저도 이제 좀 떨어져서 마스크 벗고 한번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자료집에 옥천살림과 지역농정 뭐 이렇게 적어서 그냥 이제 PPT 자료가 아닌 그냥 한글로 해서 이렇게 쭉 했는데 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다음에 이제 다른 기회에 뭐 이제 좀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분위기가 다 아날로그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요새 뭐 강의를 하면 다 PPT 자료인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윤 교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좀 편하게 이렇게 강의가 아닌 같이 얘기하는 자리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료집 보셨나요? 어때요? 자료집 마음에 드나요? 좀 이쁘게 보이려고 앞에도 뭐 이렇게 좀 사진도 그림도 집어넣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료집을 만든 것은 보통 이제 한번 끝나고 나면 어디에다 처박아 두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나한테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책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자료집 보면서 뭐 느끼는 게 있나요? 제목, 맨 앞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 뭐라고 써 있는지. 표지. 표지에 옥천살림 활동가 교육 이렇게 적었어요. 활동가는 이제 앞에서 나서서 주요하게 일을 끌고 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더, 끌고 가는 사람들, 더불어 같이 가는 사람, 뭐 이렇게 뜻으로 이제 활동가 교육인데 왜 이 교육을 하느냐? 왜 이렇게 교육을 하느냐? 사실은 옥천살림이 2008년도에 만들어지고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은 1989년도에 옥천신문사가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89년도, 90년도 옥천군 농민회가 만들어졌고 1987, 87년도에 그 이제 민주화 운동이랄까 민중항쟁, 뭐 대투쟁, 뭐 이제 이렇게 갖고 사회가 급격하게 변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물결이 옥천까지도 온 게 89년도 군민들이 주머니 돈을 내서 신문사도 만들고, 그리고 흩어져 있던 농민들이 또 농민회라는 것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모여지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건데, 농사도 이게 지금 청년농이 없고 내가 농사를 졌는데 내 자식이 됐든 남자식이 됐든 또 우리 동네에서 농사 질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후계자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옥천살림이 14년 돼갖고 이번에 제 14차 정기총회를 해요. 그리고 뭐 누적 매출 100억도 하고 총 매출이 70억을 했어. 내년에 가면 또 100억이 될라나? 하여튼 어쨌든 누적 매출이 아닌 1년 매출이 연 매출이 100억이 된다는 것이 뭐 남의 일이 아닐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도로 커졌는데 이것이 돈만 벌고 내가 물건만 팔아먹고 이렇게 뜻을 세워서 끌고 갈 수 있는 우리 후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이 없다고 하면 그냥 그땐 그랬겠지 하는 추억으로만 남을 수도 있잖아요. 죽어라고 고생을 했는데 10수년을 20년을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게 누가 끌고 갈까? 그때가 된 거예요. 이제 옥천에 누가 끌고 가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일을 하시는 거지. 약속하는 거죠? 하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옥천살림 활동가 교육 이렇게 했는데 이 이름을 옥천살림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줬는데 아카데미는 공부하는 거죠. 예. 보통 이제 학습 교육 프로그램이다. 근데 가로 열고 1차 가로 닫고 이렇게 썼어요. 보니까 이거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22년도에 분기별로 한번 해보자. 지금은 급하니까 옥천살림 예산으로 시작을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옥천군에 가깝게는 사개년 계획이 있는 신활역 브로스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끌고 가려고 하면 일하는 활동가가 있어야 되니까 활동가 양성 교육으로 연결해서 간다. 먹을거리 활동가를 키워내는 것. 이것이 이제 이 교육의 시작이다. 그래서 2020년도에 1차 교육, 2차 교육, 3차 교육, 4차 교육이 되면 22년 먹을거리 아카데미 1기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죠? 이 역사로 가고자 하는 것. 그랬을 때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이런 움직임이 옥천의 먹을거리에 있어서 아니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정책에 있어서 씨앗이 됐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뒤에 그런 거고. 처음에 이제 황민호 씨가 잘 아나요? 황민호라는 사람. 이게 뭐 털 이렇게 많고 산에서 내려온 것 같고, 뭐 급할 때는 막 손으로 막 음식 막 주워 먹고 막 이래요. 살도 막 찧었다, 뭐 영화배우도 안 했는데 뺐다, 뭐 지 맘대로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옥천 신문사 대표를 맡고 있는데, 욕심이 많아서 신문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고래실이라고 지금 여기 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고래실이라고 하는 지역의 청년 뭐 문화 기획 활동 뭐 이런 것도 또 하고, 또 이번에 FM 방송국도 만들어서 또 뭐 라디오 방송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문을 만드는 것, 문화 창작 활동을 하는 것, 매달 한 번씩 월간지가 나와, 옥천에서. 이것은 서울에 있는 말지 뭐 이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런 잡지, 그 서울에 있는 말지는 없어졌어 벌써. 근데 지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잡지가 나오네. 방송국도 하네. 뭐 이런 것처럼 지역은 작지만 있을 건 다 있고 우리가 하는 거지. 규모가 작을 뿐이지. 그것을 이제 자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거지. 농사 짓는 생태계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관계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안남에 살고 있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돈 벌러 들어오고 갔다 그냥 다 나가는 사람이야. 동네 사람은. 그런데 한 마을이 건강해지려면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고 집 고치는 사람도 있고 춤추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빵 걷는 사람도 있고 집 짓는 사람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없어. 그래서 옥천은 이렇게 건강하게 나가는 건데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바라는 다음 세대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성장만 얘기했는데 정말로 지역의 자치와 분권이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하다. 왜? 나는 태어나서 많이 살아야 100년인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지게 죽어라고 앞만 보고 달려갈까? 행복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까지 앞신 위에서 주입시켜줬는데 머릿속으로 그냥 달려가는 거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경주마처럼.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주마는 이렇게 안 되라고 그러나요? 이것을 씌운대요. 왜? 앞만 봐야 되니까. 이게 시야가 넓어지면 딴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바로 그 경주마가 아닐까? 정말 돌아보기를 안 하고 앞으로만 가는 경쟁사회에 성장 중독된 내 인생이 아닐까? 과연 이것이 행복할까? 그런데 사회는 계속 그것을 강요하고 있죠. 예? 설국열차처럼 설국열차. 이게 설국열차를 탄 우리가 아닌 정말로 둘러볼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좀 다시 시각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교육지원장 노장학생님, 제가 존경하고 내가 충성하는 노장학생님 오셨어요. 내일 또 오시겠죠? 뭐 이런 것처럼 먹는 거는 농사만 짓는 사람들의 고민인 줄 알았더니 오늘 모인 사람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생산자도 있고 그러고 교육청에 있는 사람도 교육하는 사람도 오고 조금 전에는 보건교육 지역장 행복교육지구 담당 장학사님이죠. 옆에 동네에서도 또 와봤네. 뭐 하는가. 예. 그리고 고래실에서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거리하고 관련돼서 사람들이 한번 모여보자. 그래서 옥천의 먹을거리 주민연대를 만들자. 예. 먹는 것은 우리만 소리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 선거를 19번이나 했고 지금 20번째를 한다고 그래. 20번째. 그런데 농업 얘기가 제대로 안 나와. 해방되고 나서 75년에 우리 농업의 역사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왜? 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 농업정책 천지개벽을 하겠다고, 후천개벽을 하겠다고 개벽대행진을 2달에 걸쳐서 18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대통령 후보 받아라. 이거 기후위기 심각하다. 먹을거리 위기 심각해. 그리고 지역위기도 너무나 심각해.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하려면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지 해갖고 상강육략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역과 농업과 먹을거리에 대한 정책을 제안을 했어. 대통령 후보 받아라.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후보 한 명도 안 나왔어. 한 명도. 다 이게 그쪽에 있는 관련된 그 밑에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만 나와서 아직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 무섭지가 않아. 그런데 도시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된다면 달라지겠지. 이것은 농민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일이다. 도시 사람, 소비자를 위한 일이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옥천에 노골푸드 직매장을 냈는데 누가 가장 혜택을 받겠어요? 소비자. 건강하고 안전한 신선한 먹을거리를 누가 줬는지도 내가 아는, 그러고 내가 이것을 구매했을 때 내 기분도 좋아지는, 가치 있는 구매를 하는 이런 것을 내가 느꼈어. 내 소비자로서.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해준 걸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산자를 위해서 해준다고 그래. 내가 군수야. 군수면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것은 옥천 군민들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지원과 혜택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다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 쌀값 엉망이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농민이 정말 없어지면 IT라는 나라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누가 힘들어지겠습니까? 도시는 소비자 근거 없는 쓰레기를 먹고 사료에 다름없는 그런 수입품을 먹고 산다고 누구 손해냐고.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만 고립돼서 내가 조금 더 벌래, 뭐 나 혼자만 1등 할래,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개벽대행진이 표지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시작이 이번에 이렇게 있는 거고, 옥천에 먹을거리 주민연대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면 전에는 2007년도인가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거 있었는데 이제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그 기능이 이제 참 무너졌는데, 농사 짓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고 교육하는 학부모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보건복지하고 관련된 사람도 그렇게 하고 마을에 있는 공동체 뭐 마을 사람들 이장님이나 뭐 마을 주민들 마을 기업도 그렇게 얘기하고 전부 다 같은 목소리로 지역을 살립시다. 옥천 군민 하루 한 끼는 옥천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옥천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군수 나오든 누가 국회의원 나오든 우리 얘기를 들어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가는 것이 활동과 교육이다. 그런데 저절로 되지 않으니 우리가 좀 더 반발짝 앞에서 먼저 생각하고 먼저 실천하고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내가 애를 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아주 귀한 젊은 두 분, 성년자 그 이름이 귀섭 씨, 두현 씨는 집에 갔네. 하여튼 하우스 문 닫으도록 할게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정말 뿌듯하고 그렇게 가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황민호라고 하는 이제 지역의 대표가 이런저런 그 미디어하고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죠. 이제 종합 계획이지 미디어하고 관련된 종합 계획을 잡아서 가는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먹는 거하고 관련된 종합 계획을 잡아서 가는 거고, 종합 계획을 푸드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 쪽에서도 교육 행복지구라고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또 그 부문별로 또 전체적인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이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뭐 이런 거고, 실제 변화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다. 변방에서 역사가 쓰여지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왜곡된 것들은 중앙 서울만
집중되는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구조 속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돌아보자. 우리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올장이 없었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아까 이제 해방 후 75년 동안에 윤병선 교수가 우리 농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가 정책 속에서 자본주의 체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쭉 얘기했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난 이것을 처음 들어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나는 이건 늘 밥 먹듯이 들어왔던 얘기다. 좀 약간 생소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근현대사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근현대사가 상당히 취약해요. 학교 다닐 때 뭐 국사 시간에 뭐 태정태세 문단세는 외우고 뭐 고조선이 어떻게 이런 거 했지만 정말로 조선 말부터 시작해갖고 일제치하 그 다음에 해방 후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 슬쩍슬쩍 그렇죠, 맞죠, 노장 학생님? 슬쩍슬쩍 넘어가. 이래서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 갈 길을 모르고 헤매는 쳇바퀴 속에 다람쥐처럼 끊임없이 발발거리고 가는데 똑같은 곳을 뱅뱅 도는 우리가 된다.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중앙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영화에도 나오죠. 개돼지들. 예. 개돼지 취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위 1%는 상위 10%까지도 전 부의 50% 이상을 10%가 갖고 있고 50% 이상이 하위 10%도 못 갖고 있는 부를 이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자본은 피도 눈물도 없고 언제든지 착취해 가잖아요. 그래서 뭐 윤병선 교수가 얘기했으니까 뭐 그렇게 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알자.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폭력적이고 이제 정말 피도 눈물도 다 뺏어가는 거지. 돈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까 얘기했던 신자유주의가 그런 것이고 이제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 완화시키기 위해서 좀 약간 당위정을 입히는 것이 국가 개입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겠다. 좀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겠다. 근데 한 번에 1시간 반 만에 75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머리가 혼란스러워.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2번 듣고 3번 듣고 여러 번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도대체 저게 뭐야? 뭐 이렇게 됐는데 2번 들어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3번 들으면 그렇구나. 4번 들으면 이것은 나는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윤 교수는 저렇게 얘기하고 있네. 우리 지역하고 연관되다면 어떻게 연관돼서 우리 지역의 모습이 변했을까 그동안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지. 농사도 처음에 농사를 지면 뭐가 뭔지 남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2번 농사 짓고 3번 농사 짓다 보면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옥천의 송건호 선생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예, 다들 알고 계시죠? 송건호 선생이 그 비알인가요? 거기가 이제 생가인데 한겨레 87년도 이제 민주화 대투쟁 이후 신문을 만들자. 신문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신문 만들어 보자. 신문. 언론이 그 전파력이 크잖아요. 그래갖고 국민들한테 한번 해보자. 그래 알았어. 내가 돈을 낼게. 10,000원 낼게. 100,000원 낼게. 내가 100,000원 낼게. 내가 빌려서라도 1,000,000원 낼게.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아주 조악하게 만들어졌죠. 처음에. 그런데 그 신문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이 송건호 선생이에요. 옥천 사람이에요. 한겨레 신문 사장도 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것을 썼냐면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이런 그 양심적이고 좀 깨친 지식인들이 근현대사를 썼어. 이렇게 쭉.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농촌에서 살고 그리고 학교에 있을 때 처음 얘기도 듣지 못한 거. 그런데 이제 그 글을 읽고 나니까 이게 아닌데 이제까지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들은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네. 뭐 이런 거예요. 눈이 이게 이상하다. 왜 이렇지?
김구라는 사람과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하고 건국의 아버지고 우리가 있기 한 해방 이후 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박사 아버님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이승만이하고 김구는 서로 노선이 달랐어. 그럼 김구는 총 맞아서 죽었어 안두희한테. 진정으로 독립을 한 사람은 김구였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미국에 건너가갖고 외교만 하고 따뜻한 곳에서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친일자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친일파 그때 고등경찰을 했던 경찰관을 다시 또 자기 수하로 부려갖고 나라를 세워서 자기가 대통령 돼서는 환장하죠. 환장하는 거지.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모른다는 것은 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모른다는 것은 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냥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데 그런 내가 나라를 이렇게 굴러가도록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80년 광주 항쟁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때는 광주 폭동이었죠. 모든 뉴스에는 난리가 났어요. 광주. 북한에서 뭐 이렇게 침투해서 독침으로 쏘니 어쩌니 그러고 뭔가 불순 세력이 와서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니. 근데 80년을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고. 광주는 안 했지만 서울에서. 알아 나는 다. 왜? 내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해보면 구구절절이 많지만 그것을 생략하고. 그럼 이제 광주에 대해서 뉴스만 듣고 그놈들은 빨갱이들이야 큰일 날 놈들이야 이런 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 총에 맞아 죽고 정말로 시체가 유기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러면 나는 몰랐어. 모르면 나 또한 그렇게 학살하는 정말 국민을 양민을 학살하는 동조자가 되는 거죠. 그런 거. 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만 잘 벌면 되지. 그러고 내가 뭐 나 없으면 어떤 놈이 뭐 나 알아줘?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데 사실은 나만 생각하는 것들은 세상이 혼탁해지고 정말 불평등이 심화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데 동조자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농업이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까?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도 왜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을까?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되지. 이번엔 내가 선택을 잘못했네. 야, 이것이 이렇게 가격이 폭락될 것 같으면 이것을 선택했으면 되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잘하네? 정말 난 정말 아직 멀었어요. 로또 복권 숫자 맞추듯이 내 탓을 하고 품목을 잘못 선택을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아니라 농사 지면 가격을 생각하는데 태풍이 언제 불지 이거? 야 복숭아 이거 올해는 풍작인 것 같네? 야 이거 다 하면 이렇게 난리 나잖아. 야 한번 쓰려야지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래야지 뭐 내 거 좀 팔아먹기. 이거 그런 생각 해봤나요? 아니겠죠? 아니죠? 우리는 그래야지만 내 마음이 놓여. 왜?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사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른 데서 한번 병이 와서 쓸었다든지 천재지변으로 쓸었다고 하면 내 마음이 놓이네, 내 마음. 잘 때도 좀 편해. 이게. 이런 구조. 이것은 내가 만든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알아야지 면장을 한다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해방 70년사가 농업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잠이 안 올 때 이렇게 한번 이게 자료집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빼고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생각을 좀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대통령을 이제 20번째까지 뽑는데도 뭐 농업 얘기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물에 휩쓸려 가듯이 살았어야 되겠냐. 좀 정신을 한번 차려보자.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렇게 해방 후 70년, 75년 앞으로 80년이 된다고 하도 이런 틀 속에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구나. 변화되지 않겠구나. 이랬을 때 작은 지역 공동체가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힘을 가질 때 정말 세상은 변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을 그러니까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지. 당장 국회의원 뽑는 것만 해도 인구대로 뽑아, 인구대로.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50%가 있는데, 청주에 대부분이 있는데, 옥천읍에 반이 있는데, 그래서 인구대로 뽑으면 우리 동네는 없어. 나를 대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300명, 국회의원이 300명 정도 되나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 지금 농민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농사 짓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누가 농사 짓는 얘기를 해줄까? 농촌 지역에서 뽑은 국회의원이라도 다 서울 생활하다 온 사람이야. 알아서.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야. 지역에서 지역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래서 이 세상은 작은 공동체를 같은 가치로 인정해주는 시각, 정책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것을 한번 바꿔보자. 바꿔보는데 70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야 이상하다. 뭐 거의 쉼없이 70년을 달려왔어. 와서 결론을 보니까 그러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까? 소농이라고 그랬잖아요. 파머가 아닌 페전트가. 우리 같은 사람들, 소농, 농사 짓는 사람. 농업 기업인, 농업 경영인이 아닌.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돈 벌려고 하면 경영인이 돼야 된다고 했어. 전두환 시절에 농업 경영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농업 경영인이라고 하는 후계자 조직을 만들었어요. 전두환 시절. 그래서 우리도 부푼 꿈에 그렇게 잘 살 줄 알았지. 근데 사라지지가 않잖아.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 이 땅을 지키고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가족농 소농이구나. 왜? 역사가 증명을 한 거죠. 보니까 나는 대충 그렇게 꿀꿀하게 사는 사람이고 내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역사 변혁의 주체는 바로 우리였구나. 나였구나. 왜? 증명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희망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만 그렇게 고민하는 줄 알았더니 전 세계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역을 걱정하거나 지속 가능한 지구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푸드 플랜이라는 게 우리만 한 줄 알았더니 미국도 하고 뭐 독일도 하고 캐나다도 하고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왜? 내가 농사 짓는 사정이 꿉꿉하면 다른데 뭐 경상도나 전라도 농민들도 나처럼 꿉꿉한 거야. 이렇게 먹을거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만 심각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다. 변혁의 주체는 정말 다른 사람한테 희망을 주고 우리 공동체를 정말 이끌어가는 것은 나였구나. 우리였구나. 실제로 힘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그런데 나는 몰랐기 때문에 9시 뉴스만 봤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지금부터 스스로 깨쳐서 세상 물정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방 안에서 꼭꼭거리는 암흑에서 보면 그것이 세계 다 전부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9년사가 취약해서 내가 생각했던 인물에 대한 평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백두산 기행을 갔어요. 갔더니 거기 이제 뭐 용정이나 이런데 우리가 아는 간도, 뭐 북간도, 그쪽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데 사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제대로 기억하고 해석을 하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역사기행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여기를 한번 와봐야지 균형 잡힌 시각이 만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라는 데를 한번 갔어요. 갔더니 얘기했던 다국적 기업,
뭐 던킨도너츠, 뭐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뭐 이게 고속도로마다 제일 큰 간판은 그런 거야. 그리고 고속도로의 모든 산이 계단식으로 다 깎아놨는데 팜나무, 오일팜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세계 다국적 자본이 와갖고 그 모든 것을 산을 다 깎아갖고 다 팜유를 이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그냥 농업 노동자가 돼서 그냥 벌레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싱가포르에 가고 공원 꾸미는데 정말 벌레처럼 일을 해, 안에서 풀고. 이게 자본은 그런 거구나. 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침투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 산림 속에, 산 속에 초등학교를 만들었대, 국민학교. 그 노동자들 자식들이 거기서 공부하라고. 그냥 기계 부속품이지. 개돼지지. 그래서 자본은 정말 같은 인류 공동체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개돼지를 부리듯이 하는 그 사고를 갖고 이윤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책 표지에 있는 개벽 대행진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나, 자각하는 나, 함께하는 우리, 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크게 얘기했죠. 엄청 어마무시하게. 근데 어마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주 깝깝해. 너무나 깝깝해. 살기가 너무나 깝깝해갖고 이런 생각을 해. 정말 구세주가 나타나야 돼. 메시아. 어느 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할렐루야. 그래갖고 힘들어질수록 그렇게 가고 이것이 더 심해져 보니까 신천지 같은 것도 나오는 거야. 스스로 나를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기를 바래. 그리고 젊은 층에서는 또 그런 분출할 수 있는 분출구가 없다 보니까 팬덤 현상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거의 스타를 만들어.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 거기에서 내가 아주 몰입해서 빠져. 새로운 스타. 왜냐하면 사람이 살려면 뭐가 이게 벗어날 통로가 있어야지 내가 견디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문화를 만들고 우리가 향유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나는 소비하는 사람이야. 소비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을 추종해서 따라가는 사람이야. 대통령 선거를 보더니 야, 이것이 정상인가?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막 그냥 사람 색출해 막. 약간 막 미쳐서 그냥 광분해서 한 사회를 광기로 몰아가는 이런 거.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막.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선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 주인은 국민일 텐데 어떤 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내 삶이 좀 편해질 거야, 수월해질 거야. 너무나 절박해. 그래서 우르르 몰려서 패거리만 있는 건데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관계가 그렇게 가도록 하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더라도 함부로 못할 거다. 우리 인생, 우리 운명, 우리의 삶의 양식들은 우리가 해결한다. 이것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공동체. 내가 산 곳. 그래서 우리 옥천은 자국과 자치에 노컬푸드, 먹을거리를 갖고 그런 것을 한번 말하자. 순환과 공생의 노컬푸드를 하자. 말은 노컬푸드지만 사회 구조를 바꿔보는 사회 변화를 하자. 사회 변화하자.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 하고, 내 자식이 못하면 내 손자가 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할아버지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해방 후 75년 동안도 이렇게 농업이 이렇게 바뀌어졌고, 그래서 내가 이런 구조 속에 있구나.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시기별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선 전체적인 경제학의 이러면 그 사회과학의 시각으로 봐서 얘기했는데 내가 살면서 어떻게 이것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었는지 시기별로 이제 그 다음 기회가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황 대표가 얘기했던 핀란드나 뭐 이런 데 스위스 그 북유럽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렇게 주민의 자치로 평균의 수준이 그렇게 높아져서 어느 누구도 정치에 휘말려서 거의
이 휩쓸리는 것들은 없어지는 민도가 높은 나라들, 그리고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죠. 우리라고 그렇게 못 살 리는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었던 사람이고, 조상 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가자 이런 거고.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옥천이 어떤지, 이게 내가 꿀리는 옥천 사람이 아니라 옥천은 이런 가치를 갖고 있구나. 내가 한번 찾아봤어. 그리고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에 농업이 어떻게 됐는지, 뭐 여러 가지 사회 부분의 변화가 있지만 농업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결론을 보니까, 야,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구나.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희망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거고, 이제 내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야, 먹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농사 짓는 사람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도시에는 소비자, 먹고 사는 사람 모두는 다 이렇게 먹을 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농민의 시각이 아닌 소비자의 시각에서 한번 먹는 것의 중요성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한살림 대전에 이사장을 하고 있는 김인원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공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일본에서 그렇게 쭉 생활을 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한살림 일을 하고 있는데, 먹을거리, 음식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하고 우리 사회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김햇살이라고 충북 푸드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이것은 이제 우린 또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충청북도는 먹을거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22, 23, 25, 26, 그래서 향후 5년 동안에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먹을거리하고 관련된 계획을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저냥 되는 것들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이 세워지면 가고, 근데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야지, 법이 만들어야지 세우잖아요. 그래서 충북도 이렇게, 충북, 먹거리 기본조례라는 조례가 만들어졌고, 용역을 통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고, 지금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책정이 됐고, 그리고 요것을 만든 사람, 가장 이해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그러나요? 지역농업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충북지사장이 와서 이제 충북 푸드플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1시간 반의 강의지만 그 자료집에는 그 한 권 책자 정도 되는 것을 다 집어넣었거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신한력 브루스 사업이라고 우리 그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신한력 브루스 사업 뭔 사업인지 알죠? 옛날에 우리가 언제 했죠? 옥천군에서 89년도 정도 했나? 8년도 정도? 98년도? 예. 2000년도에? 예. 예. 이게 그 신한력 브루스 사업이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 시기나, 그렇게 됐네. 노무현 정부 시기니까. 예. 그렇게 됐겠네요. 그때 이제 한 90억인지 얼마인지 갖고 신한력 브루스 사업을 했는데, 9억부터 장계리까지 이렇게 쭉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농촌 신한력 브루스 사업이라고 다시 하는 거야. 올해부터 이제 4년에 걸쳐서 하는데, 옥천군이, 충북도는 그렇게 됐다고 하면 옥천군은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역재단의 허헌중 이사라는 사람이 얘기를 할 겁니다. 요 정도 되면 이제 겉에는 대충 흐름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교육, 네 번째 교육 이렇게 된다면, 물론 이제 행정하고 협의해서 되는 거지만, 나중에 진짜 말만 들었는데 일본은 어떻게 했는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됐는지, 뭐 향후 4년 안에는 이렇게 가서 눈으로 볼 수도 있겠죠. 코로나가 웬만해지면. 그래서 뭐 우리나라 안에도 견학을 가고, 안 되면 뭐 다른 나라에 가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정확하게 말이 길어졌는데 딱 실제 시간 어쩐지 모르지만 저 시계로 6시가 됐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